저희가 앞서서 광주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정몽규 회장의 사과도 들었는데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사고 원인 등을 밝힐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먼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제 정확한 원인은 예. 합동 감식을 통해서 밝혀질 예정이고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오후 상황으로 보면 너무 이제 명확하게 영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6차선 도로를 덮칩니다. 예. 그 행인도 다니는 보행로가 있고요. 차로에는 시내버스도 주행 중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이 2년 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판박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0여 명의 승객과 기사가 타고 있는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친 거예요. 지금 화면이요. 네. 오른쪽에 저희가 네이버에서 찾은 그 무너지기 영상? 전에 네. 그 건물이었고요. 공사하기 전에. 네. 왼쪽이 사고 발생 당시에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른쪽에 있던 건물 철거 과정에서 그게 저렇게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대로 무너지면서 차량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덮어버린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처음에 사망자가 3명이다, 4명이다 늘기 시작하더니 결국 오늘 아침 현장 상황으로 보면은 사망자가 9명, 네.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났고요. 예. 또 8명의 부상자가 있는데 대부분 크게 다쳤다고 해서 예.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확인되지 않는 행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400여 명의 119 구급대원들이 이 구조대원들이 투입돼서 밤샘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네.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길 바라지만 이미 있어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지금 여러 가지 분석해 볼 때 전문가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인재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안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9분이 숨지고 8분이 크게 다치신 상황입니다. 추가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이번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장에서 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분명히 저 정도 현장이면 이 해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 사항이고요. 네. 그거에 의해서 해체 계획서라든지 거기에 해체에 관계되는 그 공사 감리자 가 반드시 선정이 돼 있었을 예,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해체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 또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일단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그렇게 이제 안전 조치라든지 뭐 해체 계획서 다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의해서요. 네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그 계획서나 법령이 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대로 현장에서 얼마만큼 가동이 됐었느냐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매뉴얼이나 그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매뉴얼은 잘 돼 있으나 그 현장에서 그거는 거의 뭐 무시가 되는 상황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법령이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이 돼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제대로 안 옮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면 그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필요 없는 사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그냥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예컨대 여기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종종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뭐 다른 일을 잡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의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먹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한 거죠. 네. 예. 안전관리 요원이 이번 사고의 경우 한 명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일각에서 이제 지적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철거 작업을 진행할 때 보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뭐 신호수는 2명 있었다라고 하는데 신호수는 말 그대로 교통을 통제하거나 보행자를 이렇게 하거나 하는 그 말 그대로 그 출입이나 그 교통과 관계되는 거에 통제를 역할을 하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의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정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면밀히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호수가 뭐
공사하니까 보도블록 잠깐 통제하고 네. 책계 잠깐 통제하고 그런 분이라고 하시는데 네네. 지금 보면요, 평론가님 보도블록 그냥 뚫려 있고 통행 네. 가능하게 네. 돼 있고 뭐 차량도 별거 지나가고. 차단하는 게 없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 하나예요. 예. 이 거대한 5층 건물을 길 바로 옆에 있는데 네. 대로변에 이걸 5층부터 한 층씩 해체해 나가고 토산이 쌓여 있고 굴착기와 작업 인부들이 올라가 있는데 예. 사람은 지나다녀요. 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멈추세요. 그다음에 작업이 멈추면 지나가세요.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만 예. 지금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건물이 붕괴되는 저런 끔찍한 참사에 네. 왜 현장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예. 사실은 작업자들도 저렇게 될 걸 몰랐으니까 5층에 올라가서 굴착기로 드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뚝 하는 소리를 듣고 이 건물 위험하다. 아마 흔들림을 느꼈을 거예요. 긴급 대피를 합니다. 그럼 본인들이 긴급 대피를 하면서 만약 매뉴얼이 당연히 있다면 예. 자 그럼 주변 사람들 모두 다 대피시키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호수 2명이 안전요원의 역할을 하든 안전요원이 현장에 있다가 모두 다 사람들을 대피시키든 차량을 막든 하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현장 안전 통제 제로. 두 번째 뭐냐면 건물이 무너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예. 이 작업은 해선 안 될 작업을 한 거잖아요. 예방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건물의 상태를 모르고 하던 방식의 해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굴착기가 올라갔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그때 이 해체 작업을 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뭘 했어야 되느냐? 이 주변에 빔 같은 것으로 이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한 층씩 해체를 해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네. 이 건물이 폭삭 무너져요. 그럼 완전히 피로에 쩔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을 그냥 건드린 거거든요. 네. 그럼 애초에 이 공사 자체가 잘못된 방식으로 예단됐다. 예. 그럼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이제 해체 작업을 계획서를 쓴 사람들부터의 문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 재난이 터졌을 때 현장 안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저는 엄중한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상을 보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무너지기 직전에 무너지는 곳에 버스는 있었고요. 그 전에 그 안전 모자 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신호수죠. 두 분이 신호수라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최평론가님께서 언급한 대로 공사 현장에서 어떤 소리를 딱 듣고 인부들은 다 피했다는 대피했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피했습니다. 거기서 그거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 이걸 정확히 철거라는 용어는 이제 법적 용어는 아니고 해체라는 말이 이제 정확한 용어고요. 네네. 일단은 어떤 건물이 붕괴가 되려면 반드시 거의 100% 징후가 있습니다. 예, 예. 뭐 과거의 일이지만 삼풍백화점 때도 그랬고요. 아주 최근에 있었던 잠원동 그 해체 작업 시에 붕괴 사건도 그랬고요. 네. 반드시 징후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번에도요. 제가 알기로도 언론에서 본 거로 의하면 한 뭐 20여 분 전에 분명히 징후가 있었습니다. 아. 그 징후라는 게요. 예. 간단하거든요. 웬만큼 현장에 그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아세요.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든지요. 네. 뭐 어디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좀 쪼개진다든지요. 진동을 한다든지. 이건 심한 경우는요.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수개월 전에도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해체 작업 때도 반드시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그 목격담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현장에서 누구 통제자든 책임자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조치만 했다 하더라도 네네. 저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인명피해는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 거기에 인부들은 그 징후를 파악을 했고 예. 또 벌써 한 20여 분 전에 대피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렇다면 거기서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건 규정 사실이면 예.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 행인이나 도로에 대한 그 건물의 현장을 보면 그 도로 반대편 쪽으로다가는 위험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그냥 공터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 그걸로 무너져 봤자입니다. 근데 도로 쪽으로 쪽 말고 그 그렇죠. 단지 쪽으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아까 영상으로 보면 그렇죠. 건물이 왼쪽으로 넘어졌는데 예, 도로 건물이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면 그렇죠. 괜찮다. 도로 쪽으로만 안 무너지고 뒤로 무너지면 사실 공터기 때문에요. 예. 인명피해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도로 쪽은 무너지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올 거라는 것은 규정 사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그냥 안일. 어떤 통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제 시스템도 없고 예. 그냥 자기들만 살겠다고 대피한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깊은 좀 내막은 뭐겠느냐면 네. 이게 하도급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지금 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에 제하도급에 삼하도급에 그렇죠. 이렇게. 그 제도급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
그 안전 조치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뭐 안전관리자 비용도 포함이 되겠죠. 예.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뭐 그냥 형식적인 가림막은 이거는 뭐 무너지는 거에 대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먼지 정도 차단하고 시선 정도의 차단이지 그게 안전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비용이 없는데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조사가 돼서 이거의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어떤 형식적인 뭐 제도 개선 이런 거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제도 지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합니다. 예. 그것이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죠. 예.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오늘 오후 1시부터 현장 감식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점을 수사에 주력해서 먼저 봐야겠습니까? 이제 이 붕괴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해체 작업이 온당하지 않았던 것은 결과로 우리가 본 상황입니다. 네. 저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애초에 이 해체 계획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뭐 토산을 뒤에 쌓아서 이제 굴착기가 올라갔는데 이 토산이 어떤 하중을 주었다든가 예. 사실 앞으로 넘어져 버렸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토산이라고 하는 건 건물의 하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네네. 밀어서 넘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작용을 제대로 지금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공학적인 실패가 먼저 존재합니다. 이 원인을 찾아내야죠. 예. 이 계획을 누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세웠는가, 현실과 맞지 않게 세웠는가 하는 책임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긴급 사태는 이러한 위험한 공사장에서 생길 수 있는데 안전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저는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회장 사과를 했습니다만 예. 책임을 명키는 어려워요. 하도급을 10번 줘서 지하청이 갔어도 네. 이게 원청업체의 책임이에요. 최근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예, 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 책임을 원청이 가지고 있다는 거 명확히 하고 하도급을 주면서 왜 안전관리자는 없었는가? 예. 20분의 시간이면 도로를 통제하기에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요. 인부들 다 대피하면서 하다 보니 무전기로 예. 자 지금 건물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진동이 옵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서 저희는 대피합니다. 그럼 컨트롤 타워에서는 도로 막아. 예. 이 한마디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보행자나 자동차를 통제하는 행위가 없었다. 예. 이건 한마디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책임자가 누구냐? 네. 이거 규명해서 엄벌에 처해야죠. 전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합동 수사가 이루어지고 예. 원인을 감식해서 발표하는 즉시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예.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고요. 두 번째 남는 숙제는 재발 방지입니다. 계속 터지거든요. 예.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게 자, 이게 수명이 다해서 폐기된 타워 크레인이 예. 공사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다. 현장 노동자가 내부 고발하고 제보한 사안이에요. 이런 일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럼 이 불법적인 예. 어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나쁜 의미의 행위가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도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평론가님이 언급한 것처럼 5층 건물이 무너졌고요. 5층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요. 근데 거기에 5층 건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굴착기를 맞추기 위해서 흙을 이렇게 쌓아서 그 건물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그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렇다는 조금 더 좀 제가 상세히 좀 보완 설명을 좀 예,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문제점도 같이 예, 말씀해 그 주시죠. 건물을 이렇게 해체하는 데는 공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기계식이라는 게 있고 그 발파식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기계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계식 그 해체 공법은 보통 6층 정도 내외 이하의 네. 그 저층 건물들을 해체할 때 쓰는 공법이고 예. 발파식은 이제 고층 건물인 경우에 이제 동시에 폭약을 잘 배치해서 일시에 무너지게 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건 이제 기계식을 쓴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토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건물 뒤편에 이제 토산을 쌓은 이유는 예. 거기에 포크레인이 중장비가 올라가서 건물을 기계적으로 이제 그 해체하는 네. 기능을 하는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 그 옥상 5층 상부죠. 거기에 이제 소형 포크레인을 올려서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깨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네. 해체해서. 근데 이제 중장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장비 기사의 안전도 중요하죠. 그렇죠. 불씨 무너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반드시 밑에서 그 스토포트라고 해서 그 임시로 설치하는 기둥 같은 거를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네. 일시에 작업 중에 무너지는 것을 예방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돼 있었는지도 아주 면밀히 현장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만약에 그런 잭 서포트가 제대로만 돼 있었다라고 하면 예. 저렇게 일시에 계획되지 않은 방향으로 무너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법상에서나 해체의 어떤 현장에서 어떤 그 기술자의 그 어떤 해체 방법,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정부가 건물 해체 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사실은 뭐 이런 사고가 터지면 법이나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강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네,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이런 사고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엄청나게 여러 번 일어나져 왔습니다. 유사한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법이 개정 안 된 거 아닙니다. 근데 처벌이 더 강화되고 벌금도 강화되는데도 안 네.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요. 예. 이 해체 공사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군지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예. 이런 것은 언제든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시공사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알면서도 그 수없이 하도급되고 있고, 예. 그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밑으로 하도급 줘버리고 수익 내기 위해서 하도급 주고 이런 것이 암암리에 이게 계속 되는 한 이런 예. 사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고요.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건축물을 많이 지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수명이 많이 이제 한계치에 왔습니다. 보통 예. 일반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보통 40년, 뭐 50년 요 정도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해체해야 할 그런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런 해체 공사가 과거에 비해서 2014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은 제대로 좀 한번 짚을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